17 팀은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할 때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1, 2, 3, 4번째 발표하셨던 팀들이 받았던 피드백을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는 슬라이드를 좀 다듬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피니티 얘기를 남은 시간 동안 짧게 할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모아온 여러 데이터를 어피니티는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피니티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그 말뜻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좋아함, 서로 잘 맞음, 뭐 밀접함, 유사점 이런 뜻이에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맞진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밀접함, 유사점 이 두 가지 단어에 맞춰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지금 제가 쓴 것처럼 굳이 비유하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봄에다. 이 말 있죠? 되게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구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데이터고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 여기서 가치가 부여된 뭔가의 통찰을 얻으려면, 보배, 목걸이를 만들려면, 구슬은 그냥 구슬일 뿐이고 꿰어야지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한 거예요. 구슬을 서로 연결해야 그거에 대한 가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사람들 보면 지식만, 그 단편적인 지식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바보거든요. 그 지식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들을 조각조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만 개별로 보았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연결점들을 찾아서 연결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통찰을 얻으려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형사들이 범인 추적할 때, 그 연쇄살인범 추적할 때 벽에다가 막 사진 붙이고 막 서로 선으로 연결하고 뭐 뉴스 어떤 그 신문 스크랩 해놓은 거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게 사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한 데이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조사 분석, 그러니까 설문하고 관찰하고 인터뷰한 내용만 가지고 데이터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조사하셨던 모든 데이터 있죠.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벽에 붙이고 연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조사 관찰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일반 통계 데이터라든지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포함해서 전부 다를 말합니다. 그런 그리고 여기 것들은 사진일 수도 있고 노트일 수도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한 어떤 코멘트일 수도 있고요. 목록의 형태일 수도 있고 노트일 수도 있고 스케치일 수도 있겠죠.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벽에 붙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라도 좋으니까 그걸 시각화해야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 요 지식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요 맨 위에 있는 지혜, 인사이트, 통찰로 모아오는 과정이에요.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으신 자료 있죠, 데이터는 관찰한 증거, 일어난 사건, 즉 그냥 현상의 데이터일 뿐이거든요. 이걸 기록해요. 그럼 이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데이터겠죠? 그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랑 인포메이션은 완전히 다른 거죠. 데이터가 연결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면 그때부터 인포메이션이라고 우리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고 그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잘 정돈하면 같은 것 같은 것끼리 묶고 틀린 것 틀린 것끼리 나누고 해서 정돈하면 이때서부터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널리지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잘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아는 거죠. 그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게 지혜,
말이 어려운데 어찌됐든 이걸 하는 이유는 단편 단편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 앱, 그 서비스의 근거 혹은 핵심 컨셉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피니티를 하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팀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팀 작업을 하는 팀 구성원들의 성격이 다 다를 거예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야, 우리는 이런 앱을 만들자.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ABC 이 팀 작업을 하는 그 구성원들이 다 좋대. 근데 A랑 B랑 C랑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넣어 그려봐. 각자 그려보자라고 하면 다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삶의 잣대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현상을 분석하더라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통찰 있죠. 요걸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싸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 비전과 통찰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따라서 디자이너와 이 관련 전문가들 있죠. 모셔다 놓고 같이 하기도 해요. 이해관계자들끼리 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 이 서비스가 나오면 고객이 될 만한 사용자 있죠. 사용자를 함께 참여시키기도 해요. 네. 네,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 경우에는 뭐 코크리에이션 아니면 코디자인 워크숍 뭐 이런 형태로 워크숍을 통해서 어피니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그냥 알아만 두시고.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피니티를 진행하냐? 1번, 여러분들이 모으신 모든 자료를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함께 공유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마인드맵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다 맞추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고, 너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아야 돼. 서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식 수준을 맞춰야 돼. 모든 자료를 서로 공유해야 돼. 투명하게. 이건 나중에 아이디어로, 내 아이디어로 써먹어야지 하고, 킵해놔야지 하고 얘기 안 하면 안 돼. 다 공유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온 꼭지꼭지 중요한 데이터들 있죠.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접착식 메모지, 그러니까 포스트잇이지. 포스트잇에 문장으로 혹은 단어로 요약해서 벽에 붙입니다. 3번까지. 이때 붙일 때 가급적 큰 글씨로 그리고 아주 심플한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 줄여서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 줄여서 붙이시고 붙이실 때 내가 왜 이걸 붙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러면 붙이면 그때부터는 그 포스트잇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를 어피니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의 어피니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친밀한 거, 유사한 거. 그러니까 유사한 건 유사한 것끼리 묶고 관련 있어 보이는 거 관련 있어 보이는 것들이 묶고 그리고 각각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얘는 시간 속성을 주면 달라지는 거구나. 얘는 공간 속성을 주면 달라지는 거네. 얘는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구나. 이거는 위생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런 등등으로 범주화하는 거야. 범주, 카테고리, 그룹, 뭐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묶는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포스트잇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붙였다 떼서 여기다 붙이고 옮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큰 공간에 화이트보드나 보드가 큰 벽이 있는 곳에 가서 포스트잇이나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포스트잇이나 뭐 사진 이런 걸 다 출력해 온 다음에 아니면 그 자리에 출력하고 붙여서 서로 뭉치고 해치고 분류하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네. 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지 실제 보드를 꾸미는 게 결과가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사례 요거는 적당한 사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작업했던 어페이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그 간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에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죠. 색깔도 일부 다르고. 예. 여기 스티키 노트, 그러니까 그 3M 뭐야 이거 포스트잇. 포스트잇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디자이너이기도 하시니까 간단한 드로잉과 간단한 단어 정도. 사실 문장도 좀 어려워. 그리고 한글보다 영어가 더 표현이 낫다라고 하면 영어로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위키, 이거 뭐 한글로 위키라고 쓸까요? 그냥 위키라고 쓴 게 나아요. 그다음에 뭐 건강 기록, 이거 말이 더 어려워. 차라리 헬스 레코드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게 더 뭔가 빠르죠. 예. 그래서 드로잉과 함께 볼드 텍스트, 명료한 단어로 노트를 작성하고 어피니티 월 벽에 붙이면서 참여한 구성원들한테 내가 왜 이걸 붙이는지, 이건 무슨 정보인지를 설명해요. 앞에서 공유했기 때문에 붙이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화이트보드에다 하면 이런 게 좋죠. 보드마커 같은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험에 관련된 기록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 기록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사 기록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식에 대한 기록이야. 이때 요 어피니티를 했던 주제는 기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쫙 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 요거는 그 비교적 최근에 서울시랑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범죄 예방 관련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대상지가 면목동이었어. 그래서 면목동에서 어떤 그 위험 요소, 범죄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걸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사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몇몇 그 키워드로 포스트잇으로 분류해 놨어요.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건 자료죠. 지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동인구, 이거 같은 경우 유동인구 데이터고,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요거는 경찰 자료, 경찰에서 받은 자료로 이 지역의 범죄율,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범죄율이 어떤 게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유동인구와 범죄율, 시간대별 범죄율을 보고 그 시간대에 이 동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현장 조사를 나갔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시간대별로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장소에서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요소들이 눈에 띄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1차 어피니티였어요. 자, 이게 2차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몇몇 추가적인 리서치를 수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지도예요. 두려움 지도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네든 당신 동네에서 어디가 제일 두려워요? 밤길 가기 무서운 동네 있으면 찍어주세요. 그래서 찍은 거 가지고 그걸 두려움지도 이전 연도에 작업했던 두려움지도와 비교하기도 하고 실제 경찰이 가지고 있는 폭력범죄, 그 범죄 핫스팟, 범죄가 많은 곳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붙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카테고리를 범주화합니다. 어디, 어디, 뭐 똑같은 집, 똑같은 골목이 반복되어 있어서 무서워. 반지하 창문, 음침한 밤 골목에 조명이 없는 부위가 있어. 그다음에 어떤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맨날 술 처먹고 소리 지르고 싸워. 예, 뭐 이런 거.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관련자들 혹은 주민들의 인터뷰를 다 해요. 그래서 인터뷰의 주요한 코멘트들을 쫙쫙쫙 따서 여기 붙이죠. 한눈에 이 지역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어피니티는 사실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더 정교해지고 더 많은 내용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어피니티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다시 2차 어피니티에 붙고 1차 어피니티에서 가공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도표와 그림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했던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어피니티 요 사례에 그 각각의 컷들이에요. 그러니까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기억에 관련한 주제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했던 거고 사실상 어피니티의 아이데이션을 동반해서 진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어피니티는 그 뒤에 아이데이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때 보시면 어, 그 포스트잇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떤 건 좀 연한 색깔이고 어떤 건 진한 형광 색깔이죠.
그래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특정 공간에 모여서 다 같이, 온라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반드시 오프라인 공간에 다 같이 팀원이 모이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 공간에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큰 벽이 있어서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잇은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포스트잇을 처음 붙일 때는 연한 색깔의 포스트잇부터 먼저 붙여요. 데이터, 로우 데이터들 쭉 붙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에서부터 뭔가 그룹핑해서 크게 적을 내용들을 이렇게 화이트보드라면 보드마커로 쓰고 이렇게 라인을 쳐서 그룹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보다 큰 크기의 포스트잇으로 굵은 마카로 그 그룹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요소로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디에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재미난 생각 있으면 서로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를 여기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진한 색, 더 눈에 잘 띄는 이렇게 형광색이나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붙이면, 데이터를 붙이면 그 어피니티 월에 연한 색깔부터 쫙 붙고 각각 진한 색깔들이 막 붙고 또 다른 색깔이 붙고 하는 식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주목했던 테마는 이제 기억, 그러니까 기록인데, 기억이나 메모, 수집들의 테마를 보았어요. 네,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기록의 매개물은 텍스트, 그 다음에 시간, 누구와 함께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어떤 공간적인 맥락이나 이런 건 어떤지 등등에 대한 어, 뭔가 그 이 펀더멘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기록이 있네, 기념일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그리고 지식에 대한 기록이 있네, 뭐 어떤 요리법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뭐 공동 기록, 위키 형태의 백과사전식 기록들이 있는 것 같다. 어떤 건 관리를 위한 기록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키, 아이의 몸무게, 아니면 내 자동차가 오일을 언제 갈아야 하는지, 언제 갈았는데 앞으로 언제 뭘 정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 그 관리를 위한 기록들도 있는 것 같다. 정기적으로, 이건 비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 대상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앞에서 얘기한 뭐 일기나 역사, 뭐 개인의 기록보다 전체 역사의 기록, 이건 좀 범위가 큰 기록이죠. 왕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신기록, 뭐 이런 것들, 레코드. 그다음에 어떤 경험에 대한 기록도 있다. 그래서 이때 재미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동영상을 찍는다는 건 일종의 내 경험을 채집하는 행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피니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피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집해야 되는, 그리고 연결해야 되는 꼭지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예요. 아, 다섯 가지예요. 요 앞에 이니셜을 따서 포인트라고도 해요. POINT. 네. 프로블럼, 문제. 사용자가 어떤 문제 당면에 있는지. 오퍼튜니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인사이트. 관찰 중에서 깨닫게 된 디자이너나 사용자가 미처 스스로도 몰랐던 어떤 발견점들, 이런 것들이 여기 적히고, 그리고 니즈, 이거는 뭐 프로블럼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도구가 필요한지 등등등. 그리고 테마,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 과정 중에서 두드러지게, 아, 이런 것들은 경험이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은 역사 기록이구나 하는 등등의 테마들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어떤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들이 어떤 하나의 일관된 테마를 가리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풀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테마. 그래서 보통 이 다섯 가지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 적히는 거고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실제 진행하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구분 없이 막 붙이시면 돼요.
저기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서 요 스티키 노트,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통해서 드로잉과 볼드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모은 모든 데이터를 붙여요. 예, 굳이 포스트잇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표여도 되고 사진이어도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룹핑하고 나누고 뭐 해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거치고 그것들이 결국 인사이트로 종합이 돼요. 그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방식은 요거는 사실 책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인사이트 스케치라고 하는 활동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따로 해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피니티 월을 딱 만들어 놓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멀리서 지켜보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이런 지식들이 쌓이게 돼요. 지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기록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있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까먹으니까 그 시간의 제약과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엔 흔적을 남기는 행위구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 스케치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A4 용지 같은 데다가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주제, 어들을 적고 그걸 간단한 드로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4K, 뭐 넷플릭스 4K를 집에서 볼 때 어떤 디바이스가 필요한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넷플릭스도 필요하고 4K를 지원하는 케이블도 필요하고 4K를 지원하는 TV와 셋톱박스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고 셋톱박스가 없다면 알트로 미러링 디바이스가 필요해서 휴대폰으로 미러링해서 보는 거. 예, 그다음에 뭐 헤드셋이 필요하기도 하고 TV나 스피커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구가 필요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게 필요하다. 뭐 이걸 안내해주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언피티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끊어서 설명을 그, 빠른 시간을 쫙 설명만 드려서 이론적인 거라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건 그냥 무조건 한번 해봐야 돼. 예, 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팀에서 이거를 결국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요번 주 내에 한번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팀별로 모이셔서 요 어피니티를 진행하신 다음에 전체 사진 하나와 그리고 요걸 설명하기 위한 요런 디테일 샷들을 찍어서 거칠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진행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 라고 하는 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진행하실 때 가급적 한 명이 그러니까 흔히 뭐 모더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행자가 돼서 이 진행을 매끄럽게 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모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좀 느긋하게 시간을 좀 이번에는 좀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잘 엮어서 어피니티를 잘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과정은 어, 추천컨대 저는 보통 하면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리고 두세 시간씩 끊어서 하더라도 거의 뭐 1주, 2주, 3주, 4주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어페이트를 계속 하는 편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널리지가 쌓이고 안 보던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 되게 뭔가 관점이 명확해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컨셉이 명확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다음은 넘기죠 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저마저도 사실 솔직히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뭐다라고 하는 정도만 느낌만 전달하려고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문화의 양파 모형이거든요. 문화라는 게 양파 까면 깔수록 계속 안에 뭐 나오잖아요. 안에 코어가 있고 그 코어를 또 감싸고 있는 레이어 1이 있고 그 맨 바깥에 있는 레이어 2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세 층의 레이어가 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문화가, 혹은 사람들의 욕망이 이렇게 세 가지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화의 양파 모형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각각의 계층을, 각각의 레이어를 이렇게 이름 붙여요. 맨 위에 있는 표피층 있죠? 껍데기층. 이거는 물리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의 양파 모형이라고 하는 사회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는 오히려 더 쉬워. 아티팩트 앤 프로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 계층이야. 물리 계층은 제품 계층인데 이 물리 계층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죠.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봐. 다 그렇게 대답해. 인터뷰를 통해 물어봐. 다 알아. 그러니까 아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층이고 굉장히 현상적이고 명백해 그냥 눈에 드러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소비자들의 욕구가 제품화되어 있는 계층이에요. 좀 개념적이긴 하죠. 이미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아니면 이미 쓰고 있어. 그런 물건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구체적인 요 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 사람들 스스로 다 인지하고 있고 이미 제품화되어 있어서 설문이나 인터뷰 방법론으로 그냥 물어보면 다 명확하게 사람들이 얘기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설문이나 인터뷰 방법론으로 조사한 결과물 여러분들이 솔직히 만들어낸 여태까지의 데이터 모두 다 이 물리 계층을 핥은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걸로 무엇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든 다 이미 있거나 굉장히 혁신의 정도는 미미해. 그냥 개선 정도야. 이해하시죠? 우리가 못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요. 자, 그럼 하나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사실 의미가 있는 계층인데 여기서부터는 가치 계층이야. 놈스 앤 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저도 어려워. 가치 계층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있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대. 근데 왜 죽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굉장히 철학적인 이유를 들어야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라든지 그게 신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힘들게 논리를 가져와야 이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 근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 문자로도 표현하기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앱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러니까 이 가치 계층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면 설문이나 인터뷰 가지고는 사람들이 답을 못해. 스스로 모르거든. 그래서 관찰 기법으로만 이게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관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찰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요 관찰 기법은 요 가치 계층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 계층을 파악해야 그만큼 혁신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더 파고들어서 베이직 어썸션, 이거 본능 계층이라고 얘기해. 솔직히 나 이게 제일 어려워. 앞에 두 개는 이해가 되거든? 근데 가운데 이건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본능 계층은 잠재의식 안에 숨어 있어.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이폰이 처음 나왔어. 그 전에 다 피처폰이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물리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화면 안에 있는 가짜 버튼들, 화면을 직접 조작하게 됐어. 옛날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피처폰들은 밑에 있는 버튼을 조작해서 그거와 떨어져 있는 화면에 있는 기능을 이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작하는 것과 조작의 대상이 되는 게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어려워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쳐줘서 직접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터치 스크린이 그게 가능하게 해줬지.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아이폰이 필요하다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몰라. 그런 게 있으면 좋을지.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손가락이 5개가, 10개가 있고 그 각각의 손가락으로 항상 도구를 만지니까 그 도구를 직접 조작하는 게 편하잖아. 뭘 거쳐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직관적이란 말이지.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에 충실한 아이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 나와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졌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사례로는 치타야? 치타야 서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서점이에요. 서점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 사례거든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치타야 서점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관련 기사나 뭐 이런 글들을 좀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베이직 어선션이라고 하는 이 본능 계층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잠재의식 안에 숨어 있는 계층이고 사람들 스스로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 만약에 이거를 꺼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고 비로소 완벽한 혁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말도 거창해 거시적 사회문화 경향 연구로부터 가능하대.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왜냐면 저도 잘 모르고 거시적이라는 말, 그 다음에 사회문화라고 하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 인터뷰 그 대상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경향성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 집중하기 마련인데 좀 멀리 나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그 사람은 어떤 문화권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성별은 어떻고, 뭘 좋아하고, 브랜드는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종교는 어떤지, 이 사람의 성적 지향은 어떤지, 뭐 등등 다 아주 거시적으로 사회문화 경향 연구를 해서 아, 인간이란 비로소 손가락으로 직접 조작하면 훨씬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편리해야 한다. 말은 쉬운데 그걸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영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조사도 그렇고요. 조사 관찰 다. 조사도 그렇고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치를 두고 왜 이런 본능을 가졌는지를 알아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얘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건 마지막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켓 인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프로덕트 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켓 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말 그대로 시장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는 시장이 존재해. 사람들이 이런 물건 만들어주세요 해서 사람들이 그 제조자가 그 물건을 만들어 팔아.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시장이 존재하니까 안정적으로 그 시장이 존재하니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시장 안에 들어가는 전략을 말해요. 네, 이건 비즈니스 전략에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마켓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프로덕트 아웃은 뭘까요? 이거랑 반대야. 마켓 없어. 내가 보기엔 이런 프로덕트는 있어야 돼. 아이폰은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게 휴대폰, 스마트폰, 예, 전화기라고 하는 건 더 똑똑해져야 되고 전화기라고 하는 건 내 손가락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책장 넘기면 화면에서 책장 넘어가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은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차게 이런 물건이야, 물건은 이래야 돼. 라고 선언해. 제안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 아웃을 한다고 얘기해요. 마켓 인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도전이야. 도박이지. 그런 물건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 근데 만약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이폰처럼 기존의 그 전화기 피처폰을 다 버리고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 아웃을 우리는 하길 누구나 원하지. 네. 그 프로덕트 아웃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요 색깔로 칠해진 가치 계층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 본능 계층의 인간에 대한 어떤 욕구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하고 앞서 조사, 관찰,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하셨을 텐데 알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모은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게 딱 맞게 모이지도 않았을 거고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고 그중에 어떤 비전과 통찰을 가져가느냐는 이 표면에 있는 물리계층 있죠. 껍데기. 껍데기에 있는 걸 가급적 덜어내야 돼. 예. 사람들은 이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보기에도 내가 친구한테 말할 수 있어. 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 두 단계를 거쳐야 돼. 다 불편한 거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야. 내가 개선 안 해도 누구나 개선할 수 있어. 아니면 신규 프로덕트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말로 대뱉을 수도 있는 수준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거를 그러면 찾아보면 이미 다 있어. 거의 그래요. 네. 그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요 심층 욕구들, 사람들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심층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뭔가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훈련한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게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아이디어가 하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이게 요 안에 있는 신입 본능 계층과 가치 계층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관찰해서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노력이야. 예. 이거 사람들이 설계해서 하지 않잖아.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 그냥 본능적으로. 음. 이런 거. 지하철 탔는데 짐을 어디다 걸어놓을 수 없으니 발 사이에 놓는다. 안 그러면 끼익 하고 섰을 때 날아가니까. 뭐 이런 거. 신문을 여기다 올려놓고 재밌게 본다. 예. 생각 없이 한 행동. 본능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욕구와 가치. 이거를 보는 노력을 어피니티를 하든 조사를 하든 계속 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발표 못했던 5, 6, 7번 순번의 팀들은 다음 주에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팀들 통틀어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이번 주에 따로 모이셔서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해주세요. 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화이트보드에 있으면 더 좋고 여태까지 모으신 모든 데이터 마인드맵, 통계 자료, 그다음에 경쟁사 그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 자료, 그다음에 인터뷰 자료, 설문 자료 뭐 하셨던 거 다 통틀어서 시각화된 그 붙일 수 있는 자료로 출력하시든 손으로 그리시든 하셔서 모이시고 화면 하나 가득, 그러니까 벽 하나 가득 어피니티 월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전체 사이에 찍으시고 설명을 할 수 있게 구석구석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나 뭐 이런 등등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요 어피니티는 다음 주에는 발표를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어, 스케줄을 볼게요. 우선은 어피니티를 진행만 하세요. 예, 진행해서 결과를 종합해 놓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그걸 IA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같이 볼지, 따로 끊어서 한 번 더 볼지를 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질문? 힘들어. 질문 없어요? 불안해. 자, 질문 있으시면 그 이 노션에 적어두셔도 되고요. 노션을 제가 알림 설정을 안 해놓는 편이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메일을 주세요. 이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죠? 네. 그러면